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내수 침체, 그 다음에 이커머스 폭풍 성장으로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오랫동안 침체를 겪어왔지만 그동안 유일하게 성장한 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편의점인데요. 이 1인 가구 증가와 이 점포수 확대 영향 등으로 이 편의점은 나홀로 전성기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일부 편의점 브랜드의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편의점 매출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급감하면서 사실상 역성장한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젠 편의점 너마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에 대해서 내수 경기 침체를 꼽고 있는데, 물론 이 얼어붙은 소비자 심리가 편의점 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이 내수가 부진하다라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는 조금 편의점 업황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이 편의점이 상륙한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한 이유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편의점 점포수 측면에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우리나라 편의점 점포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점포수가 줄어들면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나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 등의 매출이 감소하는 건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점포수 하락 대비 급감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30-40% 빠졌는데 도대체 어떤 구조가 숨어져 있길래 이 점포수하고 이 영업이익 급감의 관계가 어떤 구조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편의점 업계가 다시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아니면 지속적인 침체로 이어질지, 그리고 현재 편의점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 1분기 주요 편의점 업계 실적부터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4사의 지난 4년간 1분기 매출을 비교해봤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아서 지난 1분기 수치는 제외를 했고요. 추이를 보면 GS, CU의 경우 매출이 꾸준히 올랐는데 지난 1분기도 매출면에서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편의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 24의 경우 매출액이 5,100억 원대에서 4,700원대로 작년 1분기 대비 9% 감소했고요. 아직 1분기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세븐일레븐의 경우 합병 이슈로 점포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1분기 매출 역시 급감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편의점 전체를 합산한 1분기 매출을 보면 이 전체 매출액이 2024년 1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매출 수치만 보면 매출 감소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빅2인 GS와 CU의 편의점 매출은 상승하기도 했고요. 소폭이긴 하지만. 그런데 편의점 업계에선 냉정하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 매출면에서 그렇게 유의미한 성장은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짚고 있습니다. CU, GS 매출 증가율이 2%에서 3%대인데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이니 유의미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와 CU의 영업이익을 보면 GS는 172억 원으로 30% 가까이 감소했고 CU는 226억 원으로 44% 급감했습니다. 이마트의 경우 적자폭을 30억 정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10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 영업 손실률 자체를 줄이진 못하는 중입니다. 실적이 감소한 건 당연히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한몫을 할 겁니다. 내수 부진이 컸던 거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 쉽게 말해서 요즘 경제가 괜찮은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이 100을 기준으로 100이 이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식을 소비자들이 하고 있고 쉽게 지갑을 안 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후로 이 100 지수가 뚝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계엄 영향인데 이 계엄 이후에도 계속 이 100 밑을 맴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보면은 100일에서 88로 떨어졌는데 지난달 4월까지도 이 94로 이 100을 아직 회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셨다시피 이런 내수 심리가 실적에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내수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평소보다 더 1+1,
2+1 같은 할인 행사를 더 했지만 예상보다 판매 효과가 더뎠다는 게 이 편의점 업계 측의 설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내수 부진만으로는 온전히 편의점의 역성장을 설명하기엔 조금은 부족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 둔화는 사실 어제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런지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의점 점포 수와 이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지난 5년간 편의점 수인데요. 지난해 2024년 편의점 수가 54,852곳으로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이래 첫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큰 폭의 감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편의점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첫 감소라고 하니 이 감소했다는 이 사실만으로 의미하는 바가 큰 듯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편의점 수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죠.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 넘으니까 단순 계산했을 때 편의점 한 곳당 약 950명을 커버하는 셈인데, 편의점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편의점 수가 56,000곳으로 이 편의점 한 곳이 2,000명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땅도 훨씬 좁고 인구가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서 단순 비교하는 게 약간의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많은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제 편의점 옆에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볼 정도로 저희가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난 수년간 일본 편의점 수는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22년부터 그 증가세가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기업들은 편의점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늘려왔을까요? 이 편의점 점포를 늘리는 게 회사의 매출 증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점 기업들의 매출은 아주 단순화하면 이 평균 고객수에서 평균 객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점포수를 곱하면 이 매출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매출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점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같은 이 편의점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당연하게 이 매장 하나의 매장당 평균 고객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 고객이 얼마를 사는지, 그리고 이 점포가 몇 군데인지를 곱하면 이 전체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급증하기 쉽진 않고, 그리고 이 고객이 갑자기 물건을 많이 사진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한 점포에서 올릴 수 있는 이 매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가 아닌 이상 점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매출 총액이 커지는 이 구조인 거죠. 물론 이 인구 밀집 지역에 먼저 선제적으로 출점해가지고 경쟁사를 견제해서 약간 선제적인 효과를 늘리는 목적으로 점포를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매출을 빠르게 점프업하기 위해선 점포수를 늘리는 게 이 편의점 기업 입장에선 그동안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익 면에서도 사실 이 편의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 편의점을 보면 1+1, 2+1 할인 행사를 매달 하고 있죠. 이런 프로모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롯데칠성 같은 이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가장 싸게 사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선 많이 사야 하고요. 많이 사기 위해선 점포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점포수가 많을수록 매장의 진열 매대가 많은 거니까요. 이렇게 당연히 할인 행사를 하면 고객들이 많이 몰려들겠죠. 고객들이 많으면 점포 매출과 영업이익이 뛸 거고요. 이런 선순환을 구축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온 게 그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이게 그간의 편의점의 성장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성장은 결국 점포수가 줄어들거나 정체하면 실적도 함께 정체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편의점 점포수가 이제 포화 상태를 넘어서 과포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이 편의점 옆 편의점 현상이 생긴 건데, 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 편의점 업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의점 기업과 점주 간의 정상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GS 리테일이 초콜릿을 2,000원의 제조사로부터 사와서 GS25에서 이제 점주가 고객한테 3,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GS 리테일은 제조사로부터 초콜릿을 2,000원에 사온 걸 그대로 점주들한테 2,000원에 외상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점주는 이 소비자한테 이 초콜릿을 3,000원에 판매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이 외상 판매 2,000원을 이 리테일, 그러니까 25가 상환을 하고요. 이 1,000원이 차익인 셈입니다. 근데 이 1,000원을 점주들이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 1,000원에 대한 정산을 이 리테일과 함께 점주가 나누는데요. 계약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6대4, 점주 6, 편의점 기업 4 이렇게 나눠 가진다고 하니 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점주가 이 차익, 순수 차익은 600원 정도가 되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 400원 의 차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리테일의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 이 편의점 기업 아까 매출한 이 외상 판매 2,000원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상품 매출로 잡히게 되고요. 아까 말한 이 4,000원 정산에 대한 이 4,000원은 용역 매출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하나 팔았을 때 편의점 리테일 기업들이 얻는 매출은 2,000원 플러스 400원, 2,400원이 되고 영업이익은 이 400원에 대한 영업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이 점주들은 아까 말한 이 600원들을 계속 모아서 이 돈으로 뭐 알바비 돈도 주고 임차료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정산을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점주 입장에서는 아까 뭐 GS 리테일이나 뭐 BGF 리테일 그러니까 이 편의점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을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중요했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이 고객 수와 단가가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그런데 포화 상태가 되면 고객이 여러 편의점에 분산되면서 매장당 평균 고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곳저곳 가기 때문에 평균 객단가 역시 떨어지게 될 거고요. 실제로 NH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이번 편의점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객수 감소를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 수가 줄어들면 이 편의점의 점주한테만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객 단가가 떨어지면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이 감당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점주한테 최소치를 보존해주는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점주하고 편의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정산금을 최소 보장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물론 이 보존금은 매장 크기마다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점장에게 기업이 정산금을 최소 300만 원을 보장해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었는데 만약 250만 원만 점주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 차익 50만 원을 GS나 BGF에서 점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인 거죠. 이 계약이 사실 월 매출이 잘 나올 때는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편의점이 과포화된 상황에서는 고객이 분산되면서 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원해줘야 되는 매장들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편의점 핵심 관계자들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번 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한 거는 이런 정산금, 최소 정산금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점포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고객수, 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수가 매출이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최소 보장금을 기업들이 보장을 해줘야 되니 영업이익이 깎였다 이런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편의점 가포화 상태로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점포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GS 리테일의 경우 점포 수가 1분기에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신규 입점을 안 한 건 아니고 이 계약 만료되는 점포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폐점되는 점포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 전체 점포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은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 GS 리테일의 경우 앞으로 이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내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하고요. CU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점포가 순증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기보다는 중대형 점포 위주로 늘리겠다는 게 현재 전략으로 보이고요. 점포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진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마트24나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크게 점포수를 줄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증권 리포트를 보면 최근 신규 입점에 대한 편의점 기업들이 굉장히 이 조건들을 까다롭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조들을 봤을 때 당분간 전체 편의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결과적으로 신규 점포 증가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폐점되는 그러니까 계약 만료로 폐점되는 점포들이 많다면 전체 점포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점주들이 그렇게 가져가는 정산 과정에서 가져가는 몫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계약 기간에 맞춰서 폐점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과포화 상태로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 점포 수를 늘리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이 침체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관건인 건데요. 현재 편의점 업계가 고민하는 건 신사업입니다. 신사업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거창해 보이지만 정확히는 새로운 이제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 편의점이 어떻게 빠르게 커갔는지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뭐 1+1, 2+1 뭐 이런 할인 상품들도 큰 몫을 했지만, 사실 편의점 업계가 성장을 할 때마다 새로운 먹거리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삼각김밥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 분식집과 경쟁을 하면서 떡볶이, 피자, 뭐 도시락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차별화에 성공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후에는 뭐 저가 커피를 통해서 주변 카페들과 경쟁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커머스가 할 수 없는 담배와 주류 사업, 특히 주류 사업의 경우 뭐 일본 맥주나 이후에는 뭐 수제 맥주 등 이런 다각화에 성공을 하면서 승부를 봐왔고, 이게 효과를 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뛰어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새로운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게 다시 한번 편의점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를 찾는 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내수가 반등이 돼야 하는 이 외생 변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행인 건 이 소비 유통 업계 애널리스트들에게 물어보니, 이제 뭐 사실 탄핵이나 뭐 이 계엄 이런 이슈도 좀 사라졌고, 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 소비 진작에 대한 이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면서 이 내수면에서 조금 하반기 2분기 하반기에는 좀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편의점 실적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 이게 단순하게 뭐 내수 침체 외에도 어떤 조금 요인들이 있을까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수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사실 뭐 편의점 운영하는 점주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최소 정상금을 가져가는 게 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편의점 기업들이 점주와 상생을 하고 또 편의점 기업 자체로 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